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마음,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모든 걸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부터 세우는 설계자 타입인가요? 아니면 일단 부딪혀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탐험가 타입인가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 이쪽인데? 하고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이미지처럼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된 질서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혼돈의 흐름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또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질서의 마음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해요. 구조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착착 나아가는 거죠. 반면에 혼돈의 마음은 그런 정해진 길에 좀 답답해합니다. 순간의 영감, 즉흥적인 창의성,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서와 혼돈이 대체 뭐가 다른지 보고 이 둘 사이에 왜 그렇게 큰 오해가 생기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이게 우리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쪽 광둑에는 모든 게 반듯반듯하게 계획된 도시가 있고요. 다른 쪽 광둑에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야생의 숲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고 방식이 바로 이 도시와 숲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오해와 편견의 골짜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한번 보죠. 우리는 종종 강 건너편을 보면서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질서의 땅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 창밖으로 유유히 파도를 타는 서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데 하면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서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퍼는 저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는 고작 이 서핑보드 하나가 전부네 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성취와 안정을 부러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동경이 그냥 동경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종종 부정적인 판단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질서적인 사람은 혼돈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무모하고 체계가 없어 라고 비판하고요. 반대로 혼돈적인 사람은 질서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꽉 막혀서 너무 진지하기만 해 라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화의 덫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진짜 장점, 그 진정한 가치는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각자 자기 강둑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셈이에요.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한쪽을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서로를 오가면서 두 세계의 좋은 점만 쏙쏙 빼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질서와 혼돈,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설계된 한 쌍이에요. 건강한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 구조와 창의성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환상의 짝꿍 아닌가요? 질서의 마음이 가진 치밀한 기획 능력은 혼돈의 마음이 가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만났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또 안정적인 구조와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각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강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올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탐험가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질서를 삶에 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인 그 창의성의 불꽃이 꺼져버릴까봐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줄 장작이 되어줄 거예요. 아주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마감 시간을 정해서 한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순서만 매겨봐도 여러분의 그 엄청난 창의적 에너지를 훨씬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 설계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잠깐 계획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질서의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성을 더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께 필요한 첫 번째 도구는요, 바로 자발성 연습입니다. 이건 뭐랄까 빽빽하게 짜인 계획표를 잠시 덮어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간에 한번 집중해보는 훈련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집을 나서서 아무런 목적지 없이 걸어보는 거예요. 몇 분을 걸어야지, 어디 카페까지 가야지 이런 목표를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만약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걸 해서 얻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내가 아직도 질서의 세계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습의 핵심이 없다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또 다른 아주 훌륭한 도구가 바로 은유 사용하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사실을 딱딱하게 설명하기보다 그건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 같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써보세요. 이 간단한 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두 사고방식의 균형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마치 다리 한가운데 서서 양쪽 땅을 모두 바라보는 것처럼요.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의 학교나 사회 시스템은 설계자를 치워내는데 너무나도 치우쳐 있습니다. 정답을 빨리 찾고 계획대로 잘 따르는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그 결과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을 수많은 창의적인 탐험가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삶의 균형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단단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자발성인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의식적으로 그 반대편 강둑으로 한번 다리를 건너가 보는 건 어떨까요?